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하공업 전문대학 합격자 인터뷰 두 번째 편입니다. 이 친구는 부산에서 저희가 함께 초초 스파르타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또 모의 면접 과정까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인하공업 전문대학 최초 합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과를 가게 된다면 사실 인하공전 하나만 딱 생각하고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일반 4년제, 일반 학과 이쪽을 생각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해줘서 좋은 결과를 끝내내준 친구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디쌤의 초초 스파르타 23기 부산 수업을 듣고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재취업하여 현재 입학 예정인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합격창 발표 딱 보고 어땠어요? 저는 진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와, 진짜?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말했고, 저는 그때 학교에 있는 상태여서 어,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선생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축하 많이 받았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좀 편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전에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왔고, 또 테디쌤 수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부산 학생들은 쌤이 이제 서울에서만 한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기부는 전부 승무원으로 채울 만큼 항공과 진학에 확고했지만 내신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테디쌤의 영상을 중학생 때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 3학년 2월 달부터 대형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이전 학원에서 큰돈을 내고 약 3에서 4개월간 수강을 하였지만 숙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시스템과 담당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뀌었던 것에 많은 불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성형과 시술 권유를 다른 학생들에게 밥 먹듯이 하셔서 많은 고민 끝에 끊게 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었던 테디쌤의 초초 스파르타 수업 진행 설명 영상과 또 합격자 인터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학원들처럼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수업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 믿음이 생겼고 합격하여 7월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최악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학생들 가끔 보면 좀 이제 저는 영상으로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너무 심하게 성형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사실 승무원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한 성형, 과한 시술, 19살인데 뭐 이마, 볼 막 이게 막 인조인간처럼 되어 있는 친구들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 친구들 항공과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승무원도 못 돼요. 이 친구 지금 이제 합격자 인터뷰하는 친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미지가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 면접 볼 때 이 친구 되게 깨끗하고 투명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이든 쌤이랑 같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이 뭔가 물론 뭐 조금 손을 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눈 쌍꺼풀을 조금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깔끔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깔끔하면 그때부터 매력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못생겼고 덧니가 심하고 여드름이 너무 많고 그런 건 안 되지만, 이목구비 딱 깔끔하게, 피부 딱 깔끔하게, 키도 너무 막 크거나 작은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매력으로 싸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는 그러면 인하공전 합격 이제 지원 당시 내신이 얼마였고, 실제 키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저는 합격 당시 인하공전 기준으로 내신은 3.3이었고 또 키는 161의 작은 키로 들어갔습니다.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는 합격자 중에 키 작은 친구들은 많거든요. 인하공전 들어간 친구. 근데 대부분은 수시 2차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1차는 기본적으로 키가 좀 크고 165 이상 이런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친구들은 보통 수시 2차에 빛이 나면서 좀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이번 수시 1차에 딱 붙은 거 보면 확실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더 학교도 7등급, 8등급, 9등급
예쁜데 7, 8, 9 어차피 입학해도 예쁘기만 하지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 이번에 합격자 저희 전부 다 3점대고요. 특성화 합격한 친구 이제 이 다음 편에 찍는데 그 친구도 특성화 기준 1.8인가 7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평균은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3점도 엄청 높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다는 건 1, 2가 높은 거지. 3, 4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신경만 쓰면.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디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세 달 정도 했는데 가장 집중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테디쌤과 이든쌤의 피드백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아닌 타인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모의 면접이 진행될 때마다 집에 가서도 피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고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디쌤과 이든쌤께서 진행하시는 모의 면접이 살짝 달라서 더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테디쌤은 모의 면접 과정에서 표현력과 억양, 또 답변의 구체성과 자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느낌이라면 이든쌤은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은 것은 저는 다 고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다 고치고 면접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피드백을 좋게 생각하고 꼭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을 많이 받는 거 그건 사실 초반에는 필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피드백을 줄여나가서 이후에는 선생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는 게 필요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훨씬 몇백 배 힘든 건 그걸 안 받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목소리는 또랑또랑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너무 씩씩하기만 한 보이스는 사실 면접장에서 너무 자기 주장이 세 보이기만 할 수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끄듬을 잡고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미지는 되게 따뜻하고 착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보이스가 딱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제가 초초 스파르타 과정에서는 그 말을 되게 안 했다가 모의 면접반 하는 과정 인하공전 면접 보기 한 3주 전쯤부터 뭔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오고 서울에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평가했을 때도 괜찮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그게 면접에서 좀 잘 보여졌던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저희가 뭐 많은 걸 하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본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끈기가 약한 저에게 개인톡이 아닌 단톡방에 숙제를 매일 올려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고 또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데일리 숙제인 감사일기, 표현력, 미소 영상을 꾸준히 올려주어서 저 또한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가 밀리면 감당할 수 없는 숙제 또한 항상 몰아서 무언가를 처리했던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부산 수업이라 토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두 번째 수업을 앞두고 금요일에 모든 숙제를 다 하려 했다가 밤을 새고 오전까지 숙제를 하여서 결국 완성은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답변의 완성도와 암기력이 떨어졌기에 당연히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었고 그때 이후로 절대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매일 숙제를 나누어서 여유 있게 완성을 해갔습니다. 세 번째로 테디쌤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이라면 다 알 법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표현력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답변을 거의 다 만들어서 외우고 또 평가받는 자리인지라 평소에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이 또한 정말 꾸준히 하다 보니 정말 면접이 아닌 제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전해줄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쪼아 말 끝마다 음을 날리는 것이 정말 많이 심했었는데 여러 차례 테디쌤께 피드백을 받고 많이 고쳐서 인공 직전 수업에서는 고칠 게 없다는 말을 듣고 결국 특조합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피드백 좀 객관적인 편이거든요. 제가 고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괜찮을 때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테디쌤 하면서 고칠 거 없다라고 말한 횟수가 지금 제가 8년 했는데 50번, 100번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의 모습이 좀 그대로 이어진 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표현력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뭐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하지만 면접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 솔선수범한 학생,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 우리 사실 다 이기적이고 내가 중요하고 뭐 내가 탈락했는데 누굴 합격을 축하해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많잖아요. 답변이니까. 그럴 때 정말 진심이 느껴졌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의 표정, 어떤 이미지, 보이스, 답변의 표현력까지 들어가면 그걸 그 순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요. 되게 괜찮은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력은 좀 학원에서 정말 좀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소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생긴 걸로 알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좀 표현력만큼 여러분들 익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학원 다닐 때는 그냥 숙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나요? 숙제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없었기도 했고 그냥 답변을 무작정 한 4, 50개씩 일주일에 써와라 해놓고 검사를 정말 대충 하나하나씩 보는. 근데 그것도 거의 없었고 이제 몇 달 듣다 보니까 아예 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의 적도 아니고 뭐 저는 뭐 제가 딱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뭐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원이 좀 과외가 뭐 좀 건강한 문화로 좀 더 실력 향상에 위해서 도움 주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입시만을 위한 게 되면 의미가 없고 취업까지 살아가면서 누군가 대화하고 설득을 할 때 그런 힘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쁜 학원들은 좀 빠르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당일까지 되게 많이 긴장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을 좀 했는지 그런 본인의 어떤 면접 과정, 준비 과정의 스토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보이스와 이미지에 대해 총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 질문에서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스에 대해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평소 테디쌤과 이든쌤에게 애기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얇고 음이 높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들을 소리내서 읽고 녹음을 하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듣기 편한 목소리를 찾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취미는 베이킹입니다. 평소 디저트류를 좋아했는데 한번 건강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면접장에 제가 만족할 만큼 살을 빼고 들어가고 싶어서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하였고 면접 일주일 전에는 붓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1, 2kg 정도를 더 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동안은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물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며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또 저에게 어울리는 어피어런스와 화장이 뭔지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랑 화장도 해보았습니다. 본인 어필 어떻게 해서 갔었죠? 저는 이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뽕이 들어간 그런 그쵸. 어피어런스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탈락한 많은 친구들 중에서 좀 올백을 그냥 한 친구들, 문어머리, 그 친구들이 조금 탈락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저는 그 머리가 뭐 교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인상을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따뜻해 보이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올백이 잘 어울릴 수 있어. 근데 잘 어울린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따뜻하고 굉장히 좀 학생으로서 열심히 할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조금 많이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곳에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마 머리를 해오세요. 뭐 머리는 완전히 번 헤어로 해오세요. 뭐 포니테일로 해오세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정하되 여러분들의 얼굴형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머리를 좀 하고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날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인 어떤 요일에 면접 봤었죠? 저는 10월 19일에 면접을 보게 됐고 오전 10시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날 면접장 안의 분위기, 받았던 질문, 어떤 답변 방향성, 한번 이런 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면접 당시 지원 동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 장점을 한 문장으로, 세 번째는 좌우명을 받았습니다. 지원 동기와 좌우명은 3, 40초 안으로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였고 승무원 장점은 조금 긴 한 문장으로 구체적이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하공전 교수님들께서는 짧게 핵심만 말하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처음엔 모든 답변이 길었지만 줄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만들었기에 더욱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었고 인하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장에서도 조금 까먹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 테지만 12년간의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면접관님, 어떤 교수님으로 방으로 들어갔었나요? 저는 양정원 교수님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중간에는 이제 젊은 여자 교수님과 옆에는 대한항공 관계자 남자분이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 합격 시그널 이런 거 받은 느낌 좀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되돌아보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처음에는 면접을 볼 때 분위기가 좋은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들과 대한항공 관계자분도 모두에게 잘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많이 긴가민가했습니다. 또 같은 조 친구들이 다들 너무 키도 크고 매우 예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기도 했고 또 공통적으로 쉬운 기본 질문을 받았고 모두 준비를 잘해온 친구들이라서 다 같이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본 후에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본 것 같은데 같은 조 친구들도 너무 다 잘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서 다른 친구 답변 도중 두세 번 정도 저를 쳐다보셔서 저도 활짝 웃었는데 교수님도 같이 웃어주신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합격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 조에는 죽음의 조였네요. 키 크고 예쁜 애들이 많았나 보네요. 네, 정말 그냥 다 키 크고 5명 모두 다 키가 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선생님이 말하시는 그런 깨끗한 이미지 또 정말 화려하게 예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답변도 절지 않고 잘해서인지 교수님들께서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다 잘 들어주시는 조였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답변할 때 면접 볼 때 뭐에 가장 집중했어요? 보이스, 표현력, 어떤 미소, 어떤 거에 가장 집중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보이스에 가장 집중했어요. 조금 이제 전달되는 부분을 차별화되게 둬야겠다 생각해서.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보인다면 보이스는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 조금 선생님이 말했었던 것처럼 좀 강하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좀 부드럽게 말을 해서 교수님이 좀 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 보이스를 가장 신경 썼습니다. 그 말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답변의 첫 문장을 듣기 전에 이미 첫 글자에서 첫 운을 띌 때 보이스가 맞아요. 들려버리잖아요. 네, 네. 이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스에 신경 쓴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율도 좀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보이스가 좋았던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수업에 이제 성인 수업 28기 부산 비반에 소연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키가 161이야. 그래서 우리 유튜브 쇼츠에 올라와 있어. 161이 합격하면 보이스 이렇습니다. 저 봤어요.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성인 수업을 다시 또 듣고 있어.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가 되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되돌아보면 가장 잘한 게 있으면 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메이크업 샵을 간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할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면접을 준비할 당시 샵을 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당시 헤어와 메이크업 모두 샵에서 받고 갔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당연히 항공사 면접처럼 너무 완벽한 어피어런스와 진한 화장은 지양해야 하지만 중요한 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는 게 저에겐 면접장에서의 더 자신감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샵을 가는 것을 추천하고 또 샵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여러 가지 샵을 많이 찾아보고 또 그 중에서 샵 인스타그램 메이크업 사진과 리뷰를 유심히 보고 본인과 잘 맞을지 여러 번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샵 메이크업은 너무 비싸니까. 맞아. 그러면은 본인은 딱 한 번만 받아본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받아봤어요 미리? 저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MBTI가 어떻게 되죠? 저 MBTI ENFP. 이구나. 네. 그래, NFP면 뭐 충분히 승무원 되는데 너무너무 도움되죠. 앞에 이제 합격한 2명은 다 J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J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뭐 안 만들고 암기 못하고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는 애들. 저는 그렇진 그런 않죠.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도. 진짜로 항상 씩씩하게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반수생, 재수생, 아니면 고3들, 예비 고3들 뭐 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예쁜 미소는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습을 많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 때 한 친구에게 웃는 게 아줌마 같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치아 미소는 몇 년간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미소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일상 속에서 자주 거울을 보며 치아 미소를 짓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치아 미소를 지으며 말하려 노력했기에 면접장에서도 자연스럽고 예쁜 미소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어디 항공사 가고 싶어요? 저는 대한항공 가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아, 근데 우리 학생 중 이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린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아마 재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요. 스파르타. 수시 1차 탈락하고 올킬 당하고 특성화예요. 수시 2차 때 인하공전에 붙었어요. 정말 인하공전 수시 2차 특성화는 3명인가 뽑거든요. 경쟁률 미쳤거든요. 진짜. 합격했어.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바로 승무원 돼가지고 지금 비행 1년 차거든요. 그 친구가 좀 이미지가 좀 있네. 진짜요? 되게 밝고 착하고 좀 자신감 있는 그 느낌. 그걸 계속 대학 생활하면서도 좀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멘탈이 흔들렸던 적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좀 멘탈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중간에 항공과 입시를 포기하고 일반 4년제 대학에 가려 했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렸잖아 그때. 네, 맞아요. 쌤이 그때 너 정도면 내가 잘해보면 인하공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맞아. 주셔서 진짜 부모님도 선생님께 꼭 그건 감사하라면서 말해주신 적이 160일에 저는 작은 키로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경쟁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컸고 처음부터 저는 메이저 항공과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너무 좁아서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인하공전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인드를 버렸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안 되고 적당히 간절해야 잘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아니면 인생 끝이다 싶을 정도로 간절하면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전략적인 휴식마저 거부하며 전력 질주만 하다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지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며 가끔씩은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면서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카레이싱 할 때 이제 정말 빠르게 달려야만 1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속도를 100을 낼 수 있으면 102, 105, 110 이렇게 내면 1등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난대요. 그러니까 커브를 틀 때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걸 초과해서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장 빠른 1등 하는 속도가 뭐냐? 100이 있으면 99.9, 99를 내는 거. 그러니까 95, 98 이거는 1등 못 해요. 근데 본인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노력이 너무 지속되었을 때는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열심의 노력을 좀 지속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상 속의 작은 여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유가 노력보다 더 많아져서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입시 준비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 이제는 성인이 곧 되고 이제 또 어떤 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마음껏 보내보십시오. 저는 앞서 말했듯 이거 아니면 끝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일반 4년제 대학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하공전과 한서대를 목표로 잡고 입시 준비에 정말 열심히 임해야 하지만 면접 비중이 높은 항공과만 지원하게 되면 확실하게 붙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초조해지기 마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또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은 성실함을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 꼭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입시 준비를 하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원하는 대학에 붙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이 결국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인 사실 막 화려한 외모, 성형 이런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내신이 기본이 되고요. 승무원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어떤 표정, 미소, 목소리, 말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근본 갖추어지면요. 저는 좋은 결과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 초초 스파르타 받아보면 지금 이제 수시 2차 대비반 지금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4년제를 한 개도 안 넣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2년제 빨리 졸업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뭐 좋은 대학을 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2년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리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년제를 일단 목표로 하는 것을 한두 개, 세 개는 꼭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진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수시 2차 정시까지 해서 무조건 10명을 넘기는 겁니다. 저희가 합격생 비율로 보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시 2차는 68명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제 수시 2차까지 하면 좀 인원이 많이 늘어서 한 80명, 90명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어찌되었던 전 10%를 초과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은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객실 승무원 합격을 제가 제 손으로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으니까 선배님의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돌려듣고 글로도 적어보고 정리도 하고 행동에 옮겨보면서 합격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